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 공부할 내용은 개념이 잡히는 일반 물리학 파트 세 번째의 마지막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0장. 그러니까 대학에서 강의할 때 한 학기 분량의 마지막에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연력학의 마지막 파트 20장의 엔트로피하고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요 20장에는 크게 연력학적인 접근하고 통계학적인 접근이 있는데, 요게 이제 최근에 일반 물리 교재 책들의 경향은 통계학적인 것을 먼저 소개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이해하기로는 고전적으로 연력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력학 제2법칙을 도입을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게 더 유용할 것 같아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강의에서는 고전적인 연력학적인 측면에서의 연력학 제2법칙을 먼저 얘기를 하고요. 그게 그러니까 열기관하고 냉동기관, 에너지의 사용에 관한 것이 되고,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물리량, 엔트로피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뒤로 돌려서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연력학 제2법칙에서 다루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예요. 요거는 뭐냐면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연력학 1법칙이 다 만족이 돼서 에너지가 보존이 다 충족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비가역 과정인데,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가역 과정은 A라는 상태에서 뭐 B라는 상태로 변했다. 그럼 변했으면은 거꾸로 B에서 A로 역변화가 생겨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는 일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이 가역이 되는 건데, 비가역은 A에서 B 상태로 갔을 때 돌아오는 것이 안 일어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은 이와 같이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이건 이제 비가역인데, 왜 이러한 가역 과정하고 비가역 과정이 구분이 되느냐, 비가역 과정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연력학 제2법칙에서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그 비가역 과정에 관한 처음에는 비가역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 처음에는 이제 에너지의 사용에 관해서 동력기관, 그러니까 열기관하고 냉동기관에 대한 연구를 하다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 하는 것은 이제 연력학 제2법칙으로 확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전적인 방법, 그러니까 순서대로 접근을 하면은 첫 번째가 열기관, 그러니까 산업혁명 때 열을 이용해서 증기기관, 석탄이나 나무를 떼가지고 열을 만들고 그 열로 물을 데워서 수증기를 만들어서 수증기를 통해 가지고 피스톤을 밀면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증기기관의 가장 기본적인 모형이, 그러니까 물리적인 분석이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들자. 열도 에너지고 일도 에너지다. 그러면은 1대1로 100% 변환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접근에서 열을 이용해서 일을 만드는 것을 생각을 한 건데, 그러니까 요거 이제 기본적인 모식도인데, 고온의 물체에서 열을 흡수하고요. 그래서 이 열을 가지고 일을 만들면 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흡수한 열을 모조리 다 일로 바꿔줄 수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고 버릴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러한 것이 열을 일로 만드는 것이 이렇게 100%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요게 열기관은 열기관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일로 바꿔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은 기관으로 남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한번 요 과정을 거쳐서 일로 만들고 일회용으로 버리는 게 아니고 처음 상태로 돌아와야 돼요. 여기서 시작해서 하나의 그 순환 과정을 거쳐서 처음 상태로 돌아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순환 과정이다라는 것이 조건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순환 과정을 통해서 열을 100% 일로 만드는 기관을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실제는 이것이 불가능하더라 하는 것이 이제 알게 된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불가능한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의 법칙이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열기관의 모형은 고온에서 QH만큼의 열을 받아서, 그래서 일을 했는데 이게 1대1이 아니고 반드시 남아요. 이게 제자리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일정량의 열이 남아서, 요거는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이 열기관의 상태가 점점 변하죠. 뜨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처음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열을 버려야 돼요. 그래서 저온의 물체에다가 열을 버리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서 순환이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열기관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잘 기억을 해서 그릴 줄 아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제 열 기관은 순환 과정이다. 그럼 순환 과정이면은 내부 에너지는 변화가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을 적용하면 들어온 열과 해준 일의 합이 0이 되는데 요때 그 합이라 그랬는데 요 일은 지금 했기 때문에 아니요. 이게 맞는 얘기예요. 요거는 들어온 거고 요거는 한 거예요. 맞아요. 부호가 마이너스 맞아요. 연력학 1법칙. 예. 그래서 순환 과정에서는 요게 내부 에너지 변화가 0이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걔가 한 알짜일과 걔가 받은 알짜일은 같아야 돼요. 그죠? 근데 이제 그 알짜열에서 흡수한 것이 있고 방출한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열 기관에서는 흡수한 것은 부호가 플러스고 방출한 것은 마이너스고 일을 한 것은 플러스가 되는데 근데 요게 나중에 냉동 기관에는 이 방향이 전부 다 반대가 돼요. 그래서 일단 절대값을 씌워서 요거 절대값을 이거 절대값을 뺀 것 그렇게 접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열의 차이, 절대값의 차이가 알짜 1과 같다 하는 것이 연력학 1법칙을 통한 열기관의 에너지 관계고요. 근데 아까도 이제 설명을 했지만은 요 열을 받아서 그대로 1로 만들지 못하고 실제는 남더라. 그러면 요 남는 것이 적을수록 일을 잘하는 거죠. 그래서 열기관의 효율을 정의해보자. 그래서 받은 것분의 한 일을 정의하는 거예요. 요거는 받은 열이에요. 받은 열. 요게 조금 실제 상황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받은 것이. 왜냐하면 열을 받을 때 하나의 단일 과정을 통해서만 열을 받는 게 아니라 뭐 부피가 늘어날 때도 일부 열을 받고 압력이 증가할 때도 일부 열을 받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받은 열들이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다 합한 것이에요. 원래 열 효율의 정의는 받은 열의 총합이 그 분모예요. 그것분의 받은 것분의 한 것 그렇게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QH라고 썼지만은 사실은 QH는 합이다 그렇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예, 근데 이제 요 W는 일은 항상 버린 것하고의 차이니까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실제 기관에서는 요것을 아무리 해봐도 일이 안 되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받은 열을 모조리 일로 바꿀 수가 없더라 하는 건데 가장 완벽한 열기관은 버리는 게 없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완벽한 열기관의 열 효율을 생각하면은 1로 표시가 되는데 실제는 1이 1보다 작더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한 열기관과 실제 열기관의 차이, 열 효율로 표시되는 차이하고 완전한 열기관의 개념적인 이해, 열 에너지를 100% 1로 바꾸는 건데 이게 순환 과정에서도 이것이 가능한 것, 그게 열기관이에요. 근데 실제는 불가능하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 불가능한 것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자연 현상이고 자연의 섭리구나 라고 해서 켈빈하고 플랑크가 연력학 제2법칙을 요 열기관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은 열을 1로 바꾸려고 하는데 모두 100%를 바꾸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순환 과정을 거치는 열기관. 그러니까 열기관이라는 순환 과정이라는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기관은 불가능하다. 열을 1로 100%로 바꿔주는데 순환 과정일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열을 1로 100% 바꾸는 것은 가능해요. 가능한 경우도 있고 불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절대 불가능한 것은 순환 과정에서는 절대 불가능해요. 근데 일부 변화 과정에서는 가능해요. 그게 어떤 경우냐면은 등온 과정 있죠. 등온. 온도가 일정하다. 그러니까 PV 그래프에서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는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어요. 그러면 들어온 열이 모조리 한 일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상태로 변했다. 그래서 상태가 변했을 때는 들어온 열이 모조리 일의 형태로 다 빠져나가요.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없고. 그러니까 이때는 100% 변환이 된 건데 문제는 이게 원래 상태로 어떤 경로를 통하든지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그 과정에서 그 100% 변환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은 순환 과정의 열과 일 에너지 변환하고 관계가 있다. 그게 100%가 안 된다. 그래서 에너지 변환으로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고 열 효율의 값으로도 연력학 제2법칙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한 가지는 냉동기관을 이제 고안을 했는데, 그러니까 에어컨이나 냉장고죠. 그래서 냉동기관은 뭐냐면 요것의 개념은 찬 곳에 있는 열을 뜨거운 곳으로 이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그러면 열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가 자발적인 열의 이동은 뜨거운 물체하고 차가운 물체를 접촉을 시켜놓으면 뜨거운 곳의 열이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잖아요. 그곳을 그러니까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로 정의한 건데 그래서 자발적인 것은 뜨거운 곳에서 찬 곳으로 열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꾸로 강제로 해보자 하는 게 냉동기관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개념적인 것은 여기서처럼 낮은 온도의 물체에다가 뭐 빨대를 꽂듯이 냉동기관을 딱 꽂았더니 열이 뜨거운 곳으로 쫙 흘러가더라, 이동하더라.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고 그냥 그 빨대만 딱 꽂으면은 열이 이동하더라 하는 것이 완전한 냉동기관이 될 건데 그럼 굉장히 쉽죠. 그죠? 더운 여름철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창밖에 하나 꽂아 놓으면은 그러면 저절로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실제 상황은 뭐냐면 이렇게 열을 이동시키려고 그러면 외부 도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외부 도움이 뭐 에어컨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쓰는 거지만 어쨌건 그건 물리적으로는 일의 형태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의 형태의 에너지를 받아서 그래서 저온에서 QL만큼을 강제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이동시켰더니 연력학체 1법칙에 의하면 1도 받았고 열도 받았죠. 그러면 전체 에너지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순환이 돼야 돼요. 모든 기관은 순환. 그러니까 한 바퀴 삥 돌면서 그 내부 에너지 변화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결국 방출하는 열은 이 둘의 합한 만큼 방출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알짜배기 열의 값하고 그러니까 알짜배기 1의 값은 절대값끼리 같아야 돼요. 알겠죠? 예, 부호는 얘가 흡수했기 때문에 플러스고 방출했으니까 마이너스고 요 1은 받았으니까 마이너스가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는 절대값을 씌워서 표현할 건데 그래서 이렇게 냉동기관의 기본적인 그 그림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에너지 관계에서 보면은 냉동기관도 순환 과정을 거치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하고 열과 일의 관계가 이렇게 정의가 돼요. 따라서 여기서도 따로 식을 안 썼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받은 거 외부에서 그 열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받은 일의 양은 이 경우에도